네, 안녕하세요. 자녀와 부모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하브루타 박미정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한 분만 뽑아라 라고 한다면 어떤 분을 뽑으시겠어요? 네, 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손꼽으시죠. 우리 성인들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95% 이상 세종대왕을 손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 세종 시절에 또 정말 과학적인 발전 이외에도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세종의 그 마음이 곳곳에서 투영되어서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과 관계된 하브루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종의 업적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글 창제죠. 이 훈민정음의 창제인데, 이 세종이 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계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 백성들이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글을 몰라서 제대로 호소할 수도 없었고 점점 더 억울해지더라는 겁니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안타까워한 세종이 우리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과학적인 발전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우선은 그 세종은 천문기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가 누구죠? 바로 장영실이죠. 노비인 장영실을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과학적인 발명품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치국이, 앙부일구, 자경루,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특히 치국이는 이탈리아의 카스텔리가 만든 것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그런 과학적인 발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적 발간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월인청강지곡,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팔도지리지, 석포상절, 치평요람, 삼강행실도 이런 등등의 책도 많이 편찬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발전이 되었었는데 박연으로 하여금 아학을 정리하게 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또 인쇄술도 발전했던 시기였습니다. 인쇄술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이것이 뭐 화포의 주조 기술, 또 화약 제조 기술까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무기잖아요. 무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국력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여진족 정벌을 나서기도 했는데 여진족과 외구에 대한 정벌을 단행해서 그때 이제 최윤덕 장군, 김종서 장군 이런 장군들을 보내서 두만강, 압록강 유역을 평정했고요.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냈고 이때 사군 육진을 설치를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또 다 조사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네, 세종의 업적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지금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왕으로 남아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러한 세종은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들이 노비를 혹평을 가하지 못하도록 실수로라도 노비를 죽게 하면 그 주인에게 아주 큰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비들의 출산 휴가가 단 7일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세종은 관비들의 출산 휴가를 100일까지 늘려주었고 그리고 그 남편들까지 쉴 수 있게 그렇게 또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하는 순간부터도 쉬어야 되지만 사실 그 전에도 체질에 따라서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 한 달 전부터도 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려가 멸망하고 우리 세종은 그 조선시대의 왕이시잖아요. 고려가 멸망하고 세종까지도 계속해서 중국에 처녀조공 아시죠? 처녀조공을 보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종이 명나라에 계속해서 친서를 보내고 해서
그 세종 12년에는 드디어 처녀 조공을 면제받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대신 인삼이라든지 비단 이런 걸 가지고 대신 그 진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종이 돌아가시고 바로 처녀 조공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종과 같은 인물이 우리 조선시대, 조선이 지금 500년이잖아요. 한 10분 정도만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아주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더 거듭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세종은 조선의 왕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죠. 유교 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신분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비였던 장영실을 관직에 앉히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과학적인 그런 발전과 결과물들, 정말 세종은 아주 혁신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혁신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죠. 황희정승과 같은 아주 수많은 조력자들이 옆에 있었고, 그리고 세종의 의견이나 이런 방향의 반대를 하는 그런 대신들을 아주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러한 대신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종이 질문했을 때 당연히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을 거잖아요. 그 반대되는 의견을 내더라도 세종은 그 뜻이 참 좋다라고 먼저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네 의견에 반대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먼저 하는 것보다 그것도 괜찮긴 한데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사실 우리도 이야기하거나 마음가짐 태도가 아주 많이 바뀔 거라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은 그러한 화법을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종의 집무실은 정말 아주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오가는 곳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세종이 그렇게 칭찬의 말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신하들이 자기의 의견을 그래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조선이 그렇게 세종시대에 많은 그런 어떤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이 왕에 즉위하고 나서 신하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좀 많은 소통의 방법으로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좀 인정해 주는 느낌, 그리고 나를 좀 이해해 주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 때 나도 마음이 열리고 또 좋은 그런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우리가 또 아이들과의 관계에선 더 많이 그런 일이 있죠. 아이들이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나 학교 가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어떤가요?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야 빨리 준비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학교 가. 나중에 노숙자 되기 싫으면 얼른 학교 가. 막 이렇게 협박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런데 물론 뭐 시간도 촉박하고 또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생떼를 쓰고 하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네가 학교 가기 싫어? 왜 싫지?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어, 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아이가 받는다면 이 부모님과 마음도 좀 더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지시, 이러한 말보다는 조금 질문으로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요?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좀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더라도 또 다른 질문으로 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됐다면 우리 아이들도 다양하게 생각할 줄 알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여서 또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어른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도움되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하부르타 하는 왕이었다. 토론과 논쟁의 대왕이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혁신이 일어났고 그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더 많은 성과들이 또 나올 거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하브르타 박미정 TV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더 재밌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